시작했는가 싶었는데 벌써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한 주일을 시작할 때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을 할까 계획을 세웠고 이렇게 마지막 날 아주 만족스럽게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편안히 쉬면서 한 주일을 뒤돌아보고 그리고 또 앞으로 한 주일은 어떻게 살 것인지 나만 바라볼 것 아니고 전후 좌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이 세상도 살아가 볼 만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됐는데도 아직도 일을 계획대로 맞추지 못하고 여전히 분주하면은 다음 주도 잘못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마지막이 아름다워야만 됩니다. 특별히 인생도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이 도대체 쉼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기억도 없고 그렇게 참 힘들게 마무리를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노년기 한평생 인생을 마무리 짓는 그 시간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기 원하면은 일단은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인성 질병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질병을 꼽는다고 하면은 어떤 질병이 있을까요? 1등은 치매입니다. 여기 10만 명당 65세 이상 노인들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뽑은 이 평균이니까 숫자니까 뭐 전체 다 유병률이 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어떤 통계에서도 치매가 노인성 질환으로는 1번으로 꼽히고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질병일까요? 파킨슨이 뽑힙니다. 치매도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엄청나게 증가가 되고 있고 그 치매 중에 요즘에는 미세먼지가 사실은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라고 발표가 됩니다. 이건 그냥 좀 미세먼지가 아니에요. 미세 중금속, 미세 독소입니다. 또 파킨슨도 지난 10년 동안 2.5배가 증가됐어요. 갈수록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뭐 나이 들어서 녹슬어서 생긴 병인데 어찌하겠느냐. 현대의학도 치료하자고 덤비는 약은 없어요. 참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방법도 없고 조금 늦춰주는 정도의 약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최첨단 의학으로 설명하는 파킨슨 질병과 치매의 장, 뇌 연결축 이론으로 어떻게 예방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한지 살펴보면서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는 큰 무기를 오늘 저녁에 받을 수 있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파킨슨 주변에서도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질병이 됐어요. 파킨슨이 걸리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 일단은 고개가 앞으로 좀 숙여집니다. 앞으로 좀 나가요. 그리고 이 얼굴은 밀랍 인형처럼 표정이 없어요. 무표정한 표정을 짓게 되고 그리고 또 코에서는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은 냄새를 잘 맡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갈수록 적어져요. 작아지고 그리고 팔이 앞뒤로 예전에는 흔들면서 걸었는데 이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팔이 움직이질 않아요, 걸을 때. 그리고 손이 떨립니다. 그런데 손이 떨리는 질병이 나이 들면서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게 진전증도 있죠. 그것과 이 파킨슨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손이 떨리는 건 비슷한데
이 파킨슨은 가만히 있을 때 더 떨립니다. 그리고 뭔가를 하면은 떨림이 없어져요. 그런데 진전증은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움직이면 더 떨립니다. 비슷하지만 많이 좀 틀려요. 또 파킨슨은 걸을 때 균형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넘어져요. 또 파킨슨은 발의 한쪽이 땅에 좀 끌리면서 이렇게 슬리퍼를 신으면은 운동장에 모래가 자꾸 들어와요. 질질 끌면서 이렇게 들지 못하는 증상들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은 앞으로 이렇게 굽어지면서 걷게 되고 또 근육이 좀 경직되는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변비가 일반적으로 먼저 옵니다. 파킨슨보다 그 전부터 파킨슨 진단 받기 전부터 변비기가 있어요. 변비가 먼저 오고 또 변비는 계속 따라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이 느려져요. 또 보폭도 좁아집니다. 글씨를 쓰면은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작은 글씨도 보일 정도로 눈이 좋은가 오해할 정도로 갈수록 글씨가 작아져요. 모든 게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왜? 근육을 움직이려면 뇌세포에서 움직여라 신호를 보내야 되고 그 뇌파의 전기 신호가 이 시냅스 부분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바뀌어서 흘러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도파민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움직여라 하고 신호를 보냈지만 손가락, 발가락 끝에까지 그 신호가 다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76cm 보폭이었다고 하면은 60cm, 50cm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자, 이런 파킨슨이 왔을 때에 일단 사람이 걷고 활동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삶의 질이 떨어지는 질병이고 병원을 찾아가도 치료된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조금 늦춰보겠다고 하는 처방들을 해줘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게 파킨슨이구나 하고 발견할수록 파킨슨을 치료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면 파킨슨인지 아닌지 자가진단 설문지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자, 몇 가지 질문 중에서 내가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보면 됩니다. 첫 번째,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손, 발 또는 턱이 떨린다. 가만히 있을 때 떨리는 거예요. 움직일 때 떨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떨리는 손을 쳐다만 봐도 안 떨려요. 여기 집중만 해줘도 뭔가 들으면 안 떨리고. 자, 두 번째, 신체 행동이 느려지고 팔이나 다리가 무겁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이 많이 든다. 자, 1번, 2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과 2번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부터 3번부터 있는 문항이 플러스 1번이나 2번 하나하나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부터 3번부터 있는 문제가 몇 개를 더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파킨슨인지 아닌지 진단을 할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는 근육이 뻣뻣하고 조이거나 당기는 느낌이 들면서 관절 운동에 장애를 느낀다. 또 네 번째는 방바닥에 혼자 돌아 눕기가 힘들어요. 침대나 의자에서 혼자 일어나기가 자꾸 힘들어져요. 또 다섯 번째, 걸을 때 한쪽 다리가 질질 끌린다. 여섯 번째, 걸음걸이가 종종걸음이 되면서 보폭이 짧아지거나 한쪽 발을 끌면서 걷는다. 7번은 걸을수록 속도가 점점 빨라져 앞으로 넘어지려고 한다. 또 여덟 번째, 글을 쓸 때 글씨가 점차 작아지고 알아보기가 힘들어졌다. 아홉 번째, 얼굴의 표정이 줄어들면서 굳어 있다.
10번째, 수면 중에 잠꼬대를 심하게 하든지 헛손질, 헛발질을 하는데 옆에서 자다가 괜히 코피 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 10가지 중에서 1번과 2번 중에 하나나 2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로 3번부터 10번까지 문제 중에서 하나나 2개가 더 있다. 그러면 파킨슨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약간 의심하는 정도가 되겠고, 추가로 3가지 내지 4가지가 같이 있으면은 파킨슨일 가능성이 많다,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5가지 이상이면은 거의 확실하게 파킨슨일 것 같다, 아주 강력하게 의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어디가 가려울 것 같아요? 이 뒤에 뭐라고 그래? 여기를 뭐라고 부르죠? 오금이 가려울 것 같은데 가려운 자기 다리는 안 긁고 지금 어디를 긁고 있어요? 남의 다리를 긁고 있어요. 이 사람 시원할까요? 안 시원할까요? 아무리 박박 긁어도 시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알츠하이머 치매나 파킨슨을 치료하러 가면은 꼭 이렇게 치료를 해요. 남의 다리를 긁고 있는 거야. 전부 다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은 여기 뇌신경 세포 쪽이 잘못된 것이라 진단을 하고, 여기에서 이런저런 수많은 약을 개발해서 처방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니 이 파킨슨과 알츠하이머 치매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 장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장을 고치면 지금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진짜 근본적인 뿌리가 이 장에서부터 올라왔는데 그 뿌리는 놔두고 뇌신경세포 쪽에서 아무리 유명한 의학 기술을 가지고 분석하고 개발한다 할지라도 치료에 도움이 안 돼요. 지금까지 남의 다리를 긁고 있었다. 자, 그래서 과연 이 파킨슨 질병은 원인이 뇌가 잘못돼서 손이 떨리는 거냐, 아니면 장이 잘못돼서 뇌가 잘못됐고 결국 뇌에서 신호가 문제가 생기면서 손발이 떨리는 것이냐, 원인 진단부터 다시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최근 얼마 되지도 않아요. 2016년경부터 이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파킨슨 발병 원인이 뇌가 아니고 장이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엄청나게 최근에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파킨슨 질병은 뇌 중에서도 흑색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으면 요 운동신경세포 쪽으로 그 전기 신호를 보내는 것인데, 이 전기 신호를 흘러가게 하는 축삭돌기 전선이 중간에 40만 분의 1cm 떨어져 있습니다. 전선이 떨어졌으니 전기가 쭉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도파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로 차를 바꿔 타야 됩니다. 차 바꿔 타는 곳을 뭐라고 불러요? 터미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곳을 축삭돌기 터미널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이 도파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로 바꿔 타고 40만 분의 1cm를 떼구르르르 굴러가요. 계속 손끝까지 굴러가려면 내일 아침에 전달될지도 모르니까 거기만 딱 넘어간 다음에 다시 잽싸게 전기 에너지로 바꿔 타서 찌지지직 하면은 이 잔이 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전기 에너지 물잔 가지고 와라 하고 신호 보냈을 때 10개 전기 에너지가 왔으면은 그 중간 바꿔 타는 도파민도 똑같이 10개가 굴러갔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먹은 것처럼 부드럽게 어느새 물잔이 입으로 왔는데 여러 부분이 문제가 있지만 10개 전기 에너지가 갔지만 이 도파민이 5개만 나왔다든지 3개만 나왔다든지, 그러면 내가 마음먹은 것처럼 이게 부드럽게 손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손이면 손 쪽에서, 발이면 발 쪽에서, 얼굴 근육도 반가운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올라가야 돼. 그런데 이게 또 잘 안 돼. 그래서 밀랍 인형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뇌에서 문제가 있는 질병으로만 봤는데 지금까지 이 학계에서 뇌신경에 집중해서 파킨슨에 관계된 치료약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겠어요. 치료제는 아직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파킨슨 이 질병은 이 장에 유익균, 유해균, 미생물들이 내 몸에 있는 세포보다도 10배 이상 더 많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는데 내가 먹는 습관이 잘못돼서 유해균이 너무 많이 장에 살고 있어서 먹는 음식마다 얘들이 먹어 분해시켜서 독소를 품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장에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면역세포의 70%가 살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살펴본 것처럼 선천성 면역세포들, 특별히 얘들이 제일 전방에서 싸움을 하니까 얘들에게서도 문제가 생겨요. 이 나쁜 미생물들이 너무 많은 독소를 만들어서 품어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이 선천성 면역세포, NK세포 이런 친구들이 독소들에 치여서 너무 예민해지고 너무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발사고도 자주 내고 얘들이 총 쏜 곳에 맞으면 다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알파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얘는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면역세포들에게 시달리면서 염증이 만들어지고 염증에 의해서 얘가 원래 모습과는 다르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 변질된 알파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요 물질이 미주신경을 타고 척추를 타고서 뇌세포를 올라가 그 흑색질에 차곡차곡 쌓이면 여기가 녹슬어서 도파민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으면서 이 파킨슨이라고 하는 질병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최근에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고 있어요. 이 이론은 2003년도에 독일의 신경해부학자 하이코 브라크 박사가 가설을 얘기한 것뿐이에요. 이 파킨슨이 뇌세포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더 깊은 곳 장에서부터 뭔가 미생물과 관계되어서 그곳에서 이 알파 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원래 모습대로 있는 게 아니고 얘가 구부러지고 찌그러지고 변질돼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알파 시누클레인 단백질이 미주신경 타고 올라와서 도파민 공장을 딱 녹슬게 했기 때문에 도파민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파킨슨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 확인은 안 했지만 가설을 세운 거예요. 그게 2003년입니다. 자, 그 뒤에 이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2016년도에 그 유명한 셀이라고 하는 연구 저널에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그 가설이 맞다, 드디어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최초의 논문이 바로 얼마 전입니다. 2016년도 일이에요. 장내 세균이 이 알파시누클레인을 장에서 변질시키고 얘가 미주신경 타고 올라가서 파킨슨을 일으키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실험을 했는가 하면요, 누두쥐, 아무것도 안 입으면 누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쥐는 태어날 때부터 균이라고 하는 것은 1도 없게끔 키우는 거예요. 굉장히 비쌉니다. 얘는 그 쥐와 그리고 그냥 보통 이런 데서 사는 쥐, 얘는 이런저런 미생물이 장에 있겠죠. 누두쥐는 전혀 이 미생물이 없어요. 그런 쥐에게 똑같이 장에서 보통 때보다도 알파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좀 많아지게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살펴보니까 똑같은 알파시누클레인이 있었는데 미생물이 없는 누두쥐에게서는
미생물이 얘를 변질시켜야 되는데 변질이 안 되니까 파킨슨이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보통 일반 쥐에게는 그 알파 시누클레인을 얘가 변질시키면서 파킨슨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누드 쥐에게 파킨슨 걸린 사람 똥을 한 주먹 주워 갔어요. 파킨슨 걸린 사람은 뭔지는 모르지만 이 가설이 맞다고 하면은 그 파킨슨 환자 요 장에서는 파킨슨을 일으키는 나쁜 균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균이 들어있는 요 똥을 무균 쥐에게 먹였더니 그게 무균 쥐의 장에서 살 것 아니겠어요? 조금 전에는 알파 시누클레인이 있어도 파킨슨이 안 일어났는데 그 균을 집어넣었더니 그대로 바로 파킨슨에 걸려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설이 맞다. 장에 있는 미생물 때문에 파킨슨은 나타나는 거다. 이런 최초의 연구 결과가 2016년도에 발표를 했고 그때부터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연구들이 발표가 되는데 2018년 6월 달에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 여기에서 아주 구체적인 확인을 하는 실험을 발표를 합니다. 파킨슨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장내 미생물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이 미생물들이 나쁜 균, 좋은 균이 있는데 어떤 균이 더 많이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을 먹었어도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파킨슨을 일으키는 나쁜 균이 많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한 사발을 같은 잔치집에 가서 먹었는데도 그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을 변이 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파킨슨 걸린 환자들은 이렇게 심해져서 파킨슨입니다라고 진단받기 훨씬 전부터 변이된 알파 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기전을 여기서 밝혀냈는데 장내에 나쁜 균들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그 박테리아 또 많은 나쁜 미생물들이 독소를 만들어내면서 선천성 면역 세포들을 너무 과도하게 자극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때 이제 나오는 그 독소들에 의해서 알파 시누클레인이 변질이 되고 그것이 뇌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 흑색질에 계속 쌓여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면 바로 파킨슨이라고 하는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기전을 이제 이론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2019년 6월 달에 뉴런이라고 하는 이 저널에 어마어마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이제 아주 확실하게 이 가설을 증명하는 논문이 나왔는데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테드 도슨 신경학 쪽의 교수팀이 쥐를 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자,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이 쥐에다가 알파 시누클레인을 딱 집어넣었어요. 이제 미생물이 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얘가 변질된 알파 시누클레인이 나오겠죠. 그런데 얘가 혈관으로 흡수돼서 뇌세포 들어가서 흑색질에 쌓이는지 아니면 미주신경 타고 바로 기어 올라가는지 이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었는데 쥐를 가지고 이렇게 먹이면서 이 알파 시누클레인이 척추 신경을 타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을 했는데 알파 시누클레인을 먹인 다음에 1개월 뒤에 해부해서 알파 시누클레인이 어디까지 기어 올라갔는지 확인하고 3개월, 7개월, 10개월 혈관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신경 타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 알파 시누클레인이 변질됐어요. 그런데 신경줄을 딱 잘라버렸어. 그러면 나쁜 미생물도 있고
그리고 알파시누클레인도 변질이 됐고, 그런데도 신경을 딱 잘랐더니 다리가 잘려져 버려가지고 파킨슨이 또 안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2중 3중 이 변질된 알파시누클레인이 결국은 이 장에 살고 있는 유해균들이 너무 많을 때 얘를 변질시키고 척추 신경줄을 타고 올라가서 바로 여기 뒷머리, 아이고 머리 할 때 잡는 이 부분에 들어가 보면 흑색질이 있습니다. 척추 타고 올라가서 제일 입구에 있는 흑색질에 쌓여서 도파민이 옛날만큼 안 만들어지면 무슨 질병이 걸려요? 파킨슨. 좀 시간을 더 두고 얘가 위로 올라가서 대뇌 피질까지 딱 쌓였다? 그러면 친구 이름도 생각이 나지 않는 이 알츠하이머 치매가 나타난다. 그렇게 이제 2019년도에 발표가 됐고, 그리고 저는 이 최첨단 의학 논문들을 이렇게 그때 접수를 해서 지금 전부 다 쥐 가지고 실험을 하는 차원이에요. 그리고 현재 이쪽에서 치료를 하는 전문가들은 그냥 오는 환자들 상담하고 이 약 줄까 저 약 줄까 이것도 바빠요. 사람 대상으로 아직 실험을 할 수는 없었지만 저는 이 논문 내용 그대로 파킨슨 환자들에게 장을 고치는 치료를 했더니 놀랍게 파킨슨 환자들이 몇 개월 만에 치료가 되는 것을 여러 사람 확인을 했습니다. 자, 과연 파킨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유명한 병원에서 주는 약은 도대체 무엇인지 조금 어렵지만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봅니다.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재료는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단백질 소화되면 나오는 아미노산이 원재료가 돼요. 그래서 콩을 좀 먹어줘야만 됩니다. 특별히 인도에서 많이 나오는 벨벳 콩은 요게 많이 들어있기도 해요. 예. 자, 그러면은 이 타이로신이 타이로신 수산화 효소의 도움을 받으면서 다듬어지면 레보도파가 만들어져요. 그 벨벳 콩에는 이 레보도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레보도파를 또 도파 탄소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정교하게 작업이 되면은 얘가 드디어 흑색질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로 이제 탄생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이 도파민의 재료가 부족해서 파킨슨 생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먹는 것이 잘못돼서. 그런데 먹는 걸 잘 만들어 먹었다, 도파민이 충분히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이 만들어진 도파가 이제 이 보따리, 소포형 수송체라고 하는 곳으로 보따리 속에 들어가요. 만들어졌으면 어디 좀 보따리에 싸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필요하면 내가 물잔 가져와, 이때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얘가 그 소포체 외 배출 출구로 쫙 분사가 되는 거예요. 아까 바꿔 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 40만 분의 1cm 공간을 전기로는 이 축삭돌기로 못 내려가니까 얘가 쫙 번역이 돼서 뿌려지는 거예요. 뿌려졌으면 손을 움직이는 이 신경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받는 쪽을 도파민 수용체라고 그래요. 자, 이 도파민 수용체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으면은 물잔을 가지고 왔을 텐데, 어떤 사람은 도파민 재료가 부족해서 파킨슨이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도파민 충분해도 뿌려지는 쪽이 독소로 막혀서 안 뿌려질 수도 있을 것이고, 거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받아먹는 이곳이 또 알파시누클레인 변질된 것으로 찌들어서 막혀버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도파민이 수용체로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하고 추적해 보니까 얘가 나왔는데 일을 못했으니까 괜히 걸지적거리기만 하잖아요. 간으로 끌고 가는 것을 봤어요. 간으로 끌고 가서 COMT, 이 카테콜라민 메틸 대사 효소가 얘를 처리해 주면서 분해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또 미련이 있어서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돌아가는 터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왔다가 안 써주니까 다음을 위해서 다시
앞에 있는 이 축삭돌기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줬다가 뺏는 사람도 있죠. 뿌려주고 받을 시간도 없이 그냥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이 파킨슨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터미널로 들어갔는데 그 소포체로 들어가서 다시 사용되면 좋은데 그 중에 또 일부는 어떤 사람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MAO 단가아민 산화 효소의 도움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다 분해돼 버리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문제가 없으면 언제나 일정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마음먹은 것처럼 부드럽게 물잔을 가지고 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도파민은 이 파킨슨이라고 하는 건 왜 생길까?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도파민을 만들어주는 재료를 적게 먹어서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레보도파가 부족하다. 그래서 파킨슨 이 병원을 가면은 레보도파제를 약으로 처방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다른 건 문제가 없어도 뿌려지는데 도파민 배출이 잘 안 되니까 거기를 자꾸 찔러주는 거예요. 자극을 해주는 약을 또 개발해서 먹여봤어. 조금은 낫겠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 수용체가 또 입을 안 여니까 거기를 자꾸 수용체 너 좀 문 좀 열어라 자극하는 약을 또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나왔으면은 간에서 파괴시키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도파민 부족한데 그래서 간에서 도파민을 파괴시키는 대사를 억제해주는 COMT inhibitors, 얘를 억제해주는 또 약을 개발을 했습니다.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은 어딘가를 또 자꾸 이렇게 만드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 약이 얼마나 많은 종류가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도 예외 없이 심각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안 떨리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 하나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수많은 약을 개발을 했지만은 그 중에 제일 강력하다고 하는 이 레보도파라고 하는 이 약 먹으면 대부분 안 떨릴 수 있어요. 일정 기간은. 그런데 부작용이 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지? 10년 이상을 견디기가 어려워요. 10년 정도 먹었더니 안 떨리니 하고 먹으면은 나중에는 자기 멋대로 온몸이 막 움직이는 이상 행동증이 나타나요. 자기 멋대로 움직여. 그리고 이 약을 먹으면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수면장애, 환각 막 이상한 게 보여요. 망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효과는 강력하게 안 떨리게는 해주지만 그 내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약을 주지 않아요. 10년이면 끝나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다른 약들을 또 주는데, 아까 도파민을 뿌리는 쪽을 자꾸 자극을 주는 약, 그래서 이걸로 좀 불편해도 버텨보세요. 이거 레보도파를 너무 많이 먹으면 이상행동증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병원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조금 늦게 나타나게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조차, 이건 원래 바이러스 치료제였어요. 그런데 요게 좀 효과가 있다. 바이러스 죽이는 것이니까 자기 코 뿌려주는데도 조금 찔러서 어떻게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 운동증을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이 심각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개발했고 처방을 하는데, 이 약의 부작용은 팔 다리에 청색, 적색 아주 막 반점들이 쫙 퍼져가는 그런 부작용이 있고, 발목에 부종이 생기고 이상한 게 보여요. 환시, 환각, 아주 만만치 않은 부작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뿌려주는 쪽 말고 밟는 쪽을 좀 찔러보자. 도파민 효현제라고도 하고 그 수용체를 자꾸 자극을 주는 약인데, 그 약조차 이상 운동증을 좀 늦춰보려고 먹기는 하는데, 얘를 먹으면 기립성 저혈압이 있어요. 일어나면 혈압이 떨어져서 막 쓰러져. 또 고령 환자는 막 혼동이 오고 환각 증상이 나타나고 하지 부종이 나타나요. 그리고 사람이 졸릴 때는
졸려하다가 졸리잖아요. 이 약을 먹으면 갑자기 자버려. 운전하다 이러면 큰일 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또 도파민 대사 억제, 이 간에서 이거 파괴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COMT 효소를 방해하는 억제제를 이제 먹이면은 그 부작용이 구갈, 자꾸 입이 이제 자꾸 타요. 또 오줌을 잘 눕지를 못해요. 또 땀이 잘 안 납니다. 기억력이 떨어져요. 환각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아까 미토콘드리아에서 또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약을 또 개발을 했어요. 얘도 부작용은 이 환자가 파킨슨 환자는 갑자기 필름 끊어진 것처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오프타임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약을 먹으면 그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뭔가 주기는 주는데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고 부작용들이 심각하고 여기가 메스껍고 막 아주 기분 나쁘고 그래서 먹기가 싫어요. 저는 이 약에 대한 부작용들을 살펴보면서 마치 좁은 이불을 덮는 것과 같은 곤고함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한 10명이 모여서, 그때 모이면 또 집에 가기 싫잖아요. 겨울에 불도 안 때는 빈 집에 들어가서 이불 딱 한 장을 덮고 10명이 자는데 10명을 다 덮기에 넉넉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가슴이 휑하니 이제 이불이 없이 빈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잡아당겼지 뭐. 그랬더니 저쪽에 다리가 나와. 그럼 저쪽에가 또 다리 또 덮는다고 잡아당겨. 밤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20절에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나니,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원인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증상만 제거하려고 하는 대증요법으로는 마치 짧은 이불 덮어주는 것처럼 여기 덮었더니 조금 괜찮, 저쪽에서 더 큰 증상이 또 찾아오고, 그래서 이런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대증요법, 증상 쫓아다니지 마시고 이 질병의 가장 이 시작점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장에 있다고 했으니까 장을 치료하시면 분명히 치료되는 걸 봤어요. 백투에덴에서는 크게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이 파킨슨 환자를 치료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잘못된 것이 들어있으니까 이걸 비워야만 돼요. 비우기 프로그램을 하는데, 여기 Journal of Parkinson's Disease 2016년도에 이 파킨슨을 연구한 이 저널에 닐로티닙이라고 하는 항암제를 투여를 해봤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항암제를 또 먹게 했겠습니까? 물론 농도는 좀 약하게 해서 넣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니까 이 파킨슨을 일으키는 그 알파시누클레인이나 이런 독소들을 싹 청소를 하면서 막혔던 부분이 뚫어지면서 파킨슨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부작용이 있습니다. 항암제니까. 그러나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이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기만 하면은 파킨슨이 치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과학적으로 확인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골수 이 억제를 하게 되고 면역세포들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일시적으로 간접 고빌리루빈 혈증, 빌리루빈이 너무 많아지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피부에 발진이 생기기도 하고 말초 이 동맥이 그냥 막혀버리는 문제도 있고, 그렇게 좋은 처방은 또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확인한 것은 오토파지 스위치 켜주면 파킨슨을 일으키는 그 알파시누클레인 독소 청소되면서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증거를 얻게 됐습니다. 자, 그 논문에 그려진 그림을 좀 보면은요,
이 오토파지 스위치를 어떻게 해서든지 켜주기만 하면 파고포르라고 하는 이 걸레와 같은 격리막이 싹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 세포 속에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찌꺼기, 또 나쁜 단백질, 염증 이런 것들을 마치 걸레질 하듯이 싹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다 방을 걸레질해서 쓰레기 모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때 기술이 좀 필요하죠. 잘못하면 이게 다 흩어져 버려요. 걸레로 폭 쌉니다. 그 속에 알파시누클레인이 싸진다는 것도 이 사람들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다 우리 걸레는 이렇게 평면적으로만 싸지지만 하나님이 만든 이 오토파지 걸레는 360도를 같이 싸버려요. 그러니까 비닐봉지에 넣어준 것과 같은 그런 봉지 속에 여러 가지 찌꺼기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다 집어넣었으면 이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고 보니까 리소솜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 봉지에 딱 깊은 키스를 하면서 구멍을 내요. 그리고 사랑한다 하면서 이 효소를 막 쏟아 부어줍니다. 그러면 이 속에 있는 거 결국은 다 염증이든 알파시누클레인이든 다 단백질이고 영양소 아니겠어요? 얘들이 다 분해가 돼요. 분해시켜놓고 보니까 거기 마그네슘이 있고 칼슘이 있네. 얘들은 재활용을 하고 또 어떤 건 에너지로 또 써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 몸속에 도파민을 만들지 못하도록 여기저기 쓰레기가 쌓여있던 것을 깨끗이 보링하듯이 청소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도파민 세포가 완전히 재생이 되면서 이제는 도파민을 다시 만들게 되고 분비하게 되고 그 떨렸던 손이 확실히 줄어든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오토파지 스위치 킨다고 해도 이렇게 항암제까지 쓰는 게 답이겠느냐? 그런데 백투 에덴에서는 감사하게도 이런 논문이 나오기 15년 전부터 요 오토파지하고 똑같이 그 스위치를 켜주는 디톡스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또 한방 쪽에서는요, 그 항암제 아니어도 스위치 킬 수 있는 게 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메디 헬프라인 이 연구팀에서는 오토파지 스위치 키는 것이 이런 과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용암육, 용 눈 알처럼 생겼다 해서 요거 뭐 우리 구할 수 있죠. 이 엄지 손톱만한 거, 이 속에 있는 추출물이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항암제 아니고도 오토파지 스위치 켜줄 수 있는 것들이 있겠네. 그런데 여기 또 이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2016년도 발표한 포스텍 교수의 유성우 교수님이 발견한 것은 포도를 먹으면 그 속에 씨앗과 껍질 속에 있는 레스베라트롤이 오토파지 스위치 켜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 레스베라트롤은 식물과 과일 속에 폴리페놀 성분 중에 하나인데 얘들이 레스베라트롤하고 거의 구조가 비슷한 폴리페놀이 무진장하게 많다는 거예요. 백투에덴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한방에서 수천 년 동안 사용하던 먹으면 뭔지 몰라도 치료 효과가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미 수천 년 동안 음식으로 녹즙으로 짜먹고 있었던 것들, 그 속에 아직 이름도 붙이지 못한 수많은 폴리페놀이 들어가서 이 오토파지 스위치를 부작용 없이 그렇게 배가 많이 고프지 않으면서도 켜주고 결과적으로 알파시누클레인을 청소를 해주면서 이 파킨슨 환자들이 치료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뭔가 몰라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먹었더니 결국은 나를 흔들리게 만들고 제대로 아름답게 살아가지도 못하는 음식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LA 갈비 먹은 게 이게 잘못이었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먹은 독소가 절대로 대변으로 다 나가질 않습니다. 여기저기 찌들어 붙어 있어요.
안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싱크대가 물때가 딱 꼈어요. 그날 바로 닦으면은 그냥 걸레로 쏙 닦아지고 물만 가지고도 닦아지지만 1년 2년 지나면 묵은 때가 돼서 찌들어 붙어 아예 그냥 때가 이 싱크대하고 혼연일체가 돼서 나중에는 빼빠지를 해도 안 닦아집니다. 그때 PB1을 찍찍 뿌리면 그 녹이 손도 안 대고 붉은 물과 함께 녹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뭔가 잘 몰라서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었더니 심장에, 신장에, 혈관에, 간에 여러 가지 독소가, 묵은 독소가 찌들어 붙어 있어서 간경화증이 됐고 동맥경화증이 됐고 또 협심증이 됐고 또 치매가 됐고 파킨슨이 됐다. 그러면은 이 PB1처럼 이것을 손도 안 대고 녹여서 다 떨어뜨려 주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져야 되는데, 오토파지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배가 고플 때 켜진다 그랬어요. 배부르게 먹는 한은 그냥 지금 먹은 음식 그냥 먹고 쓰지. 그런데 우리들도 반쯤 썩은 사과도 찾아서 딱 오려내고 먹기도 하고, 저쪽 쓰레기 더미에 예전에는 다 버렸는데 다시 뒤져서 또 그 중에 먹을 것 좀 있나 썩은 것만 버리고 먹고, 이런 때는 언제 그 행동을 합니까? 배고플 때, 진짜 먹을 것 없을 때는 그 일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날 오늘 살아갈 음식을 다 먹어주면은 절대로 쓰레기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요즘에 없어서 굶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먹을 것 있지만 이런 청소를 위한 목적으로 가끔 디톡스 내지는 오토파지 식사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구나 깨닫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그 붙어있는 죄악을, 독소를 뜯어서 버려주는 일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독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뉘우치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눈물과 함께 이 죄악을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욥기 11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 잘못했네? 그걸로 끝나지 말고 멀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불의로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정녕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완전히 새롭게 재생되기를 원하시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오면서 이미 여기에 축적된 독소들을 뜯어 멀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버리다, 독소를 버려준다.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이 오토파지 원리를 알기 전에도 디톡스 개념으로 이 독소들을 버리는 것으로 치매 환자나 파킨슨 환자들을 치료를 했어요. 그 다음 계속 오토파지나 디톡스만 하면 굶어 죽어요. 어떤 사람들은 백투에덴이 이 디톡스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 가면 막 100날 1000날 굶겨 죽이는 줄로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이건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날짜만큼만 합니다. 청소를 다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신선한 영양소로 채워 넣어줘야 돼요. 채우기 프로그램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5대 영양소, 유기농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 완전히 사용하지 않고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새로운 세포들이 재생될 수 있도록 비우기, 채우기를 여러 가지 조합으로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맞춤식으로 교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정말 에덴의 음식을 다시 먹으면 이 속에 지금까지 가장 근본적인 질병의 원인은 나쁜 미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먹은 음식마다 독소로 만들고 독소가 알파시누클레인 변질시켜버려서 이런 파킨슨 치매가 오는 것인데, 청소하고
그 다음 에덴 동산의 음식을 먹어주면은 요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요, 이 유해균들은 에덴의 음식을 먹으면 쳐다도 안 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유익균들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이 어떻게 이 모든 건강과 질병을 주관하는지 여기 네이처지에 발표된 것을 보면은 우리 몸의 세포는 계산법에 따라 다르지만은 인간의 세포는 한 10조 개 정도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속에 또 다른 생명체인 미생물들은 그보다 10배, 100조 마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이 게놈, 유전자는 약 2만 2천 개 정도가 있고 이 유전자에 따라서 질병과 건강이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생명체, 미생물들은 이 게놈이 330만 개나 돼요. 인간의 게놈은 다행히 99.97%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연구에서 약을 개발하면 저 사람에게도 맞아요. 내가 먹던 고혈압약 급하면 저 사람 주면은 맞아요. 99.97%가 같기 때문에 제약회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있는 미생물 유전자가 잘못돼서 질병이 생겼을 때 미생물들은 80% 내지 90%가 유전자가 달라요. 이번에 똑같은 코로나인데 뭐 델타는 뭐고 뭐 계속 달라지지 않습니까? 백신이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90%는 장내 미생물들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 세포 치료하는 치료제들만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모든 의학 전문가들이 이쪽에 올인을 하고 있을 정도예요. 장내 미생물들이 어떤 신호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슨 음식을 먹고 싶은지도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 오늘 저녁에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오늘 짜장이 땡기네. 그럼 누가 먹고 싶었다고 지금까지 착각을 했어요? 내가 속은 거예요. 나보다 이 속에 있는 더 많은 생명체가 그날 저녁에 짜장이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의 모든 기호를 얘들이 다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특별히 이 암도 여기에 있는 미생물들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변 검사로 조사를 해보면 위암, 간암, 대장암을 90% 적중률로 미리 진단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어떤 질병이 생겼느냐는 얘기는 이 속에 어떤 미생물이 있었기 때문에 생겼다. 지금 이쪽으로 미생물학은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채우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음식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고기 생선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고기 생선은 섬유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섬유질이 없는 음식은 유해균들의 밥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탕, 백미, 어떤 과자, 이런 것들은 이 유해균들이 좋아. 그냥 먹어버리면 되니까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 채소, 채식은 섬유질이 있어요. 섬유질은 인간은 절대로 소화를 못 시킵니다. 소화 안 된 상태로 얘들은 저쪽 대장까지 들어가요. 그러면은 유해균은 그 섬유질을 녹여서 먹을 마음이 없어. 그냥 소화 다 된 것만 먹으려고 그러지. 그런데 유익균들은 이 섬유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얘들을 먹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소화시킬 수 없는 단쇄 지방산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치료 영양 성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몸속에 유익균과 유해균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지금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특별히 에덴의 음식,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유익균이 그걸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 몸을 치료해주는 단쇄 지방산들을 또 쏟아져 내놓는데, 유해균은 그것만 먹으면
굶어 죽어요. 생각보다 감사한 것은 장내 미생물은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이 유해균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얘들이 한 달 내지 2달 이상 사는 애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아주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2017년도에는 햄버거, 피자,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그거 좋아하는 나쁜 미생물들이 많이 장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잘못됐구나. 백투에덴 강의를 듣고서는 딱 채식으로 바꾸었어요. 그랬더니 48시간 내에 장내 미생물총이 막 변화되는 모습이 잡힌 거예요. 생각보다 이틀만 해도 이 속에서는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거 싫어하는 유해균들은 죽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유익균들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어주네 막 신이 나가지고 이게 막 판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또 다른 연구 결과도 보면은 여기 2016년도 10월 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음식이 아니다, 에덴의 음식 먹겠다 하고 4일만 먹어도 유익균이 현저하게 증가되고 유해균이 쫙 빠지기 시작을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 8주 동안 고지방식, 그냥 그대로 먹지, 며칠 먹다 다시 또 햄버거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고지방식 또 고설탕식 이런 음식을 8주 동안 먹었더니 유해균들이 증가되고 다시 유익균들이 감소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발표를 합니다. 이제 UC 얼바인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직접 실험을 했어요. 섬유질이 고기 같은 건 없으니까 적게 먹든 15g밖에 먹지, 하루에 15g밖에 안 먹던 이 사람들에게 40g 채식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딱 2주 동안 식사를 바꾸었을 뿐인데 장내 유익균이 2주 만에 8.3%가 늘어납니다. 그러니 몇 달 하면은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파킨슨 일으키는 균은 이런 것 먹으면 싫어합니다. 굶어 죽어요. 그렇게 비우기 채우기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은 놀랍게 예전에 맛없게 느껴졌었던 그 에덴의 음식이 꿀처럼 달콤하게 느껴지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이렇게 다 비우는 영적인 금식을 하고 나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지금까지 이상한 책이나 보고 뭐 그러다가 이 영적인 잘못을 다 눈물로 쏟아내고 나서 보면은 졸리던 그 책이 꿀송이처럼 달콤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2학년 때 이걸 경험을 했습니다. 대학 딱 들어가서 무슨 세계 문학 전집을 상식적으로 한번 읽어야 된다고 해서 읽는데 몇 페이지 딱 넘어가니까 카인의 후예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전 처음 들었어요. 카인의 후예가 뭐냐? 이걸 뭔지 모르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책이.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성경에 카인이라고 하는 사람 모르느냐? 그때 제가 이거 성경을 믿는 건 둘째치고 한 번이라도 안 읽어보면은 이건 야만인이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을 한번 상식적으로라도 읽어야 되겠다 하고 성경책을 펼쳤는데 딱 30분도 오지 않아서 잠이 오는 거예요.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아주 수면제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기록된 이 책을 상식적으로 읽으려고 하니 도대체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몇 페이지 또 읽었더니 할례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나와요. 전 궁금한 것도 못 참아.
하필이면은 할례가 뭐냐고 어떤 여청년한테 물어봤더니 웃기만 하네.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가 대학 2학년 때 3개월 동안 5.18 사건이 나면서 대학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고시공 만나고 하는 책은 가방도 열어보지도 않고 우연히 어떻게 성경책을 보게 됐는데 이게 꿀송이처럼 달콤하게 들어오는데 하루에 2-3시간 잠자는 것 빼놓고는 3개월 내내 그 책만 봤어요.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몸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요. 마음만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 근심 걱정 혼자 다 짊어지고 살아갈 때라서 그때 머리 색깔이 반백이었습니다. 제 친구들보다 10살이 더 먹어 보인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대학교 입학식 딱 갔더니 7년 재수하고 들어온 형이 저보고 몇 년 쉬었다 들어와수 그래요. 그때는 1살만 돼도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아니 나 그냥 졸업하고 그냥 왔으면 에이 농담하지 마시고 아니 왜 그러느냐. 자기가 7년 쉬었다 왔는데 쫙 보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더 쉬었다 온 사람 같아서 물어본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반백이었던 머리카락이 싹 검정머리로 돌아와요. 지금은 제 나이보다 10살이 많았는데 더 적게 보인다는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시력이 0.2라서 칠판이 안 보였는데 1.2로 딱 치료가 돼요. 그 젊은 나이에 돌멩이를 먹어도 다 사귈 수 있는 나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위장이 약해서 맨날 물을 말아 먹었어요. 조금만 먼저 삼키면 항상 하나 얹혀 있었고 하나 그 위에 더 얹혀지는 구체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싹 치료가 되면서 지금은 저보다 위장 좋다고 하면 제가 멱살 잡고 싸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비우기와 채우기를 통해서 모든 독소 다 버려버리시고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질병까지도 놀랍게 치료되는 축복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한 15년 전에 미국 LA에서 동쪽으로 가면 데저트 핫스프링이라고 하는 온천 도시가 있는데 거기 호텔을 하나 빌려서 일주일 동안 디톡스 프로그램을 할 때였어요. 박제니 씨가 참여를 했습니다. 오페라 가수예요. 그런데 50세 때부터 다리를 질질 끌어요. 침이 자꾸 나와요. 손이 떨려요. 5년 동안 이 병원 저 병원 다녔는데 보통 파킨슨은 70대에 나타나는데 너무 일찍 나타나서 못 찾았던 거예요. 파킨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단만 5년 만에 받았지 방법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좌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왔는데 우울증이 아주 심했어요. 첫날 말씀을 들으면서 파킨슨 치료가 가능하다. 그냥 이 소리만 듣고서 두 번째 날 우울증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첫날은 질질 한쪽 다리를 끌고 다녔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다리를 떠서 걸어 다녀요. 일주일 배운 것으로 집에 가서 3개월을 그대로 했답니다. 3개월 뒤에 제가 손으로 쓴 손글씨 편지를 받았어요. 원래 파킨슨 환자는 이 글씨가 안 됩니다. 떨려서. 그런데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 글씨로 한 페이지 감사 편지가 왔는데 백투에덴에서 배운 그대로 실천을 했더니 지금 파킨슨이 싹 나섰습니다. 하나도 떨리지 않는 손으로 감사 편지를 그려서 손글씨 편지로 씁니다. 그리고 평지도 걷기 어려웠던 제가 지금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테니스를 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발음이 떨려서 무대에서 내려왔는데 지금은 다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뒤로 파킨슨 환자들이 이 원리로 놀랍게 치료되는 사례를 많이 봤어요. 간단하게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알츠하이머도 뇌세포가 녹슬어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이언티픽 리포트 2017년 2월 8일자 연구 결과를 보니까 알츠하이머도 장애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미생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걔가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뇌세포 대뇌피질에 쌓이면은 대뇌피질이 녹슬어서 친구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나오는데, 이 디톡스 비우기와 치료식 채우기를 교대로 하면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가 놀랍게 치료되는 것을 많이 봤어요. 20년 전에 미국에서 이정자 씨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치매가 너무 심해서 그냥 여기저기 계속 부딪혀서 첫날은 얼굴이 반절이 새카맸어요. 이건 나중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전문 치매 센터를 가도 이분은 밤에는 잠을 한숨도 안 자요. 이 방 저 방 다 문만 열고 다녀요. 그래서 갔는데 직원들이 이분 한 분 돌보는데 다른 사람 10사람 돌보는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계속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는 또 멀리 가서 돌아올까 봐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밤에 잠을 한숨도 안 자고요. 심장이 너무 나빠서 심장 박동기 이 수술하는 날짜 받아놨고, 고혈압에 당뇨병에 여러 가지 질병을 가졌는데 이렇게 심한 환자도 봤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믿음이 좋았는지 오세요 그랬네. 이야, 방문 딱 열면 자기 방문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막 모든 사람 방문을 다 여는 겁니다. 하루 저녁에는 새벽 한 2시쯤 된 것 같아요. 자다가 제가 눈을 딱 떴는데 이분이 우리 방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얌전히 들어온 게 아니고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큰 하얀 수건을 가지고서 눈만 이렇게 내밀고 우리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날 그 사건을 보고서 야,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만 다른 환자들 방에 맨날 이러고 다녔다는 거 아니냐. 이 사람 하나 얻으려다가 다 놓치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같이 데리고 자기로 결정을 했어요. 첫날 저녁에 자는데 꿈지락꿈지락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화장실 간대. 그거 이렇게 놔주면 이불에다 쌀 거 아니겠어요? 갔다 오세요. 한참 있다 들어왔는데 쌌어요 그랬더니 안 쌌대. 그럼 잡시다. 또 꿈지락거려. 갔는데 또 안 싸고 와. 그날 저녁에 50번을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새벽에 똥은 이불에다 쌌습니다. 그런데 그 똥을 치워줄 때 이 할망구 괜히 받아가지고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치워주는 거하고, 속으로도 딸보다도 정성스럽게 치워주는 거하고, 이 아무것도 모르는 딸도 못 알아봐요. 요 치매 환자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이건 또 귀신처럼 알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딸보다 더한 사랑으로 신경질 안 내면서 또 다 목욕시켜주고 이렇게 했어. 근데 그걸 알아요. 강의는 안 돼, 이 사람한테는. 그런데 이분이 백퇴대를 100%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을 너무 좋아해. 우리 집사람이 이거 먹으라면 먹고 운동 가자면 가고, 하여튼 강의는 이해 못했지만 100% 다 했어요. 그렇게 한 달을 지난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는데 이분 방에서 막 울음소리가 터져나와서 깜짝 놀래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뭐라고 말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30분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치매가 씻은 듯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쳤더니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침례를 주었어요. 그날 그 딸과 외손자들이 왔는데 대화가 되는 할머니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든지, 그전에는 예배 볼 때 데리고 가면 그분 있는 주변은 다 사람이 없어져요. 있다 보면 똥도 냄새가 나고, 그리고 갑자기 옆에 사람을 쳐요. 아주 문제 할머니였는데 이렇게 치료된 다음에 이분이 얼마나 애교가 넘치는 할머니가 됐는데 인기 만점 할머니가 됐어요. 여러분, 참으로 이제는 에덴으로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치매가 걸리면 아들인지 자기 아버지인지도 모르는데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어서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영적인 치매 환자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느부갓네살의 정신이 돌아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는 그 뒤로도 중증 치매 환자들이 놀랍게 치료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면은 그 질병이 안 걸리고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될 수 있는지 모든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영과 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없이 치료되어 보존된 상태로 그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